오늘 일부 단체들이 도심 집회를 예고했지만 경찰과의 대규모 충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오전부터 서울 도심에 들어서는 길목 90곳에 임시 검문소를 설치했고 광화문 광장 주변에는 경찰 버스로 차벽을 둘렀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5명으로 4일 연속 두 자리입니다. 정신과 병원인 서울다다병원에서 13명이 감염되는 등 병원과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 나서면서 취재진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들어올리기도 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접촉한 고위 인사를 상대로 코로나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추석 연휴에 도박판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나 2명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JTBC가 CCTV를 확인해 보니 몸에 불이 붙은 채 건물을 빠져나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올 추석 연휴 코로나 때문에 고향에도 못 간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오픈마이크가 추석 안부 인사 대신 전해드리려고 곳곳에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왔습니다. 저는 저희 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다들 마스크 때문에 좀 답답하시겠지만 즐거운 추석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8월 15일 광복절 때 서울 광화문 집회 모습입니다. 일부 보수단체들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이 집회를 통해 코로나19는 전국적으로 퍼졌죠. 개천절인 오늘도 몇몇 단체들이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해서 또 코로나19가 퍼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컸는데요. 경찰이 이렇게 경찰 버스와 펜스로 원천 봉쇄에 나서면서 광복절 때와 같은 대규모 집회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기저기서 수십 명씩 모여 시위하고 흩어지고를 반복했는데요. 대규모 집회에 대한 시민들 시선이 싸늘한 만큼 그 동력은 많이 떨어진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이수진 기자가 오늘 광화문 광장 모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초 주최 측이 예고했던 광화문 광장. 예정된 시각이 지났지만 사람은 없습니다. 대신 광장은 차벽과 펜스로 둘러싸였습니다. 경찰은 예고한 대로 오전부터 광화문 광장을 막았습니다. 대규모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원은 이미 코로나19 확산 위험성을 들어서 도심 집회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집회를 원천 봉쇄하면서 대규모 충돌이 우려됐지만 일부 실랑이가 벌어졌을 뿐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경찰의 원천 봉쇄에 참석하는 사람도 적었습니다. 1인 시위 등을 예고했던 주최 측도 광장 안으로는 들어오지 못했고 광장 바깥에서 간단한 기자회견만 가졌습니다. 헌법 21조 언론 출판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틀어막아서 국민이 저항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을 모두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아침 일찍부터 도심으로 들어오는 길목을 막았습니다. 우려했던 도심 집회는 봉쇄됐지만 시민들의 불편은 있었습니다. 봉쇄로 통행도 불편했고 광장 인근 가게들도 개점 휴업이었습니다. 주최 측에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네, 그럼 바로 지금 광화문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서준석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서 기자, 지금은 그곳 상황이 어떻습니까? 소리가 좀 들리는 것 같은데 집회하겠다고 온 사람들이 여전히 그곳에 있나 보군요. 네, 그렇습니다. 1시간 전까지 경찰과 일부 집회 시위 참가들은 곳곳에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아침 일찍부터 이곳으로 통하는 모든 통로를 막아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시위 참가들이 도착한 것은 오후 1시 30분 무렵부터였습니다. 광화문 광장으로 진입하려는 시위대와 이를 막으려는 경찰이 충돌하면서 곳곳에서는 산발적인 충돌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 서준석 기자가 전달하는 소리가 좀 잘 안 들릴 정도로 주변에 소리가 큰데요. 방역 지침은 잘 지키고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집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때문에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처음엔 마스크를 많이 쓰고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집회가 진행되기 시작하면서 일부 시위 참석자들은 마스크를 벗은 채 경찰에 항의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거리 두기 역시 지켜지지는 않았습니다. 특정 시간대에 한꺼번에 모이기 시작하면서 가까이 붙어있는 모습들이 저희 시선에 자주 보였습니다.
크게 소리를 내면 꼭 비말이 튈 수 있으니까요. 마스크는 잘 쓰고 계신 건가요? 지금 제 주변으로 모였었던 시위대분들은 마스크를 잘 쓰고는 있었습니다. 오늘 거기에서 좀 세게 충돌하는 건 아닌지 시민들 불안도 컸는데요. 물론 주최 측이 항의를 하긴 했지만 걱정했던 것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찰의 광화문 광장 원천 봉쇄에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강하게 시위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오늘 집회 참석 인원은 우려했던 수준보다는 적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진행됐던 8.15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은 주최 측 4명만 참석한 채 진행이 됐습니다. 이후 진행이 예정돼 있었던 1인 시위 릴레이도 여전히 역시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이 진행했던 기자회견 역시 10명 미만이 참석한 채 진행이 됐습니다. 지난 8.15 집회를 주도했었던 주최 측이 구속되는 등 정부의 강경 대응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감염병 확산에 대한 우려와 이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때문에 집회 참석의 동력이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서준석 기자였습니다. 오늘 이 집회를 막느라고 아침 일찍부터 도심 곳곳이 봉쇄됐습니다. 경찰은 한남대교부터 도심으로 들어올 수 있는 모든 도로에 검문소를 세워서 차들을 살폈고 또 광화문에서는 골목길까지 촘촘히 차단했습니다. 이 모습은 공다솜 기자가 담았습니다. 경찰이 한남대교를 지나는 차량을 막아세웁니다. 차량의 조수석엔 구호가 적힌 깃발이 가득합니다. 개천절인 오늘 일부 지역을 제외한 도심 내 모든 집회가 금지됐습니다. 때문에 경찰은 한남대교 북단 등에 90개의 검문소를 설치하고 집회를 하러 가는 차량을 단속했습니다. 도심권 안에서는 집회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면허증 취소 및 정지까지 들어갑니다. 경찰은 당초 지방에서 전세버스를 타고 단체로 도심 집회에 참석할까 우려했지만 지방에서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버스는 없었습니다. 걸어서 서울시청과 광화문 광장으로 향하는 길 역시 통제됐습니다. 도로를 촘촘하게 차벽으로 둘러싸았습니다. 좁은 골목은 물론 지하도까지 경찰을 배치해 시민들의 통행을 막았습니다.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 사이 마찰이 빚어졌지만 참가자들은 결국 발길을 돌렸습니다. 오늘 경찰은 집회를 막기 위해 모두 180여 개 중대 11,000여 명의 경찰을 투입했습니다. 대중교통 운행도 제한됐습니다. 시청역과 경복궁역, 광화문역에는 지하철이 서지 않은 채 무정차 통과했고 일부 출입구도 통제됐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이렇게 봉쇄를 해서 대규모 집회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오늘 아침 전광훈 씨와 기독자유통일당 지지자들 단체 대화방에는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1인 시위는 합법이니 1인 시위로 진행하자, 또 휴대폰을 두고 현금을 사용하자, 이런 꼼수들인데요. 실제 광화문 광장에서는 이렇게 1인 시위를 주장하며 수십 명씩 모이기도 했습니다. 김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혼자 광화문 광장에 들어가려다 경찰에 제지당합니다. 내가 무슨 범법자도 아닌데 왜 날 따라와요? 근데 1인 시위는 나가면 안 되지. 오늘 아침 7시 반쯤 기독자유통일당과 전광훈 씨 등의 이름으로 개설된 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참여자만 900명이 넘는 이 대화방엔 오늘 개천절 집회와 관련된 글이 수시로 올라왔습니다. 1인 시위는 합법이라며 시위 동선을 안내하고 휴대폰을 두고 현금을 사용하라, 3, 4일을 주둔할 각오로 여벌옷까지 챙기라는 지침도 담겼습니다. 차량 행진으로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고 교통을 마비시킨다는 내용까지 나옵니다. 오늘 광화문 광장 일대에도 1인 시위를 주장하는 참가자들이 모였습니다. 광장이 통제돼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 인도에 모인 사람들은 10명 이상 모여서 사실상의 집회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깃발을 흔들고 앰프를 켜서 발언을 하고 함께 구호도 외쳤습니다. 경찰은 참석자들이 집회 금지 장소에서 불법 집회를 열고 있다고 수차례 경고방송을 했습니다. 일부 참석자들은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앞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행된 두 건의 차량 집회도 별다른 충돌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그중 하나가 차량 9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국 전 장관 집 근처를 지나는 경로로 진행한 드라이브스루 집회인데요. 큰 충돌은 없었지만 일부 참석자들은 차 안에 몇 명까지 탈 수 있는지, 또 경적을 울리는 문제 등으로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된 기본권인데 이렇게 막는 것은 코로나19 때문이죠. 하루 사이 코로나 확진자가 75명 더해졌습니다. 사흘째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는 있지만 방역당국은 연휴가 끝난 뒤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은 귀성객 중 2명이 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코로나19 현황 이상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첫 확진자가 나온 서울 도봉구 다나병원입니다. 어제 두 번째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입원 환자와 직원 등 13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꾸준히 환자가 추가되며 누적 확진자는 46명까지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사흘째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요양시설과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부천시 차오름 요양원에선 확진자가 1명이 늘어 5명이 됐습니다. 포천의 소망 공동체 요양원에서도 지난달 21일 이후 14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조용한 전파가 여전히 지속되는 양상으로 의료기관이나 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집단 발생 가능성은 항상 상존하고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은 귀성객 중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모두 부산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1명은 서울에서 부산 본가를 찾았고 나머지 1명은 울산에서 방문했습니다. 서울 거주자는 관악구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됐는데 부산에서 증상이 나타나 검사를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5월 초 황금 연휴 등 연휴가 끝난 뒤 확진자가 크게 늘어난 전례가 있어 방심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추석 연휴로 인해서 또 다른 폭발적인 증가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백악관에 머물 것이라고 밝혔던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군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에게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치켜든 모습을 보였고 또 트위터에는 건강 상태가 좋다는 걸 강조하는 영상 메시지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 상태가 백악관 발표보다 심각하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효한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 건강 상태가 어떤지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듭니다. 그러다 갑자기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립니다. 그동안 잘 쓰지 않았던 마스크도 썼습니다. 현지 시간 2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났습니다. 메릴랜드주 월터 리드 군 병원으로 이동하기 위해서입니다. 떠나기 전 트위터에 직접 영상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I want to thank everybody for the tremendous support. I think I'm doing very well, but we're going to make sure that things work out.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열과 기침, 코막힘 등 건강이 악화되는 것처럼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악관은 예방조치 차원에서 입원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권력 이양설에 대해서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의료진은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리제네론사의 항체 약물과 중증 환자 치료에 사용하는 항바이러스제 렘데시비르를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유요한입니다. 보호대상 1순위인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코로나에 감염되면서 백악관은 그야말로 비상입니다. 검사 범위를 넓히며 트럼프 대통령의 접촉자를 추적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연일 공개 일정을 소화한 만큼 이 자리에 참석한 정부 고위 인사들 또 핵심 참모들이 줄줄이 격리 대상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유미애 기자입니다. 최근 이틀간 백악관 내 확진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 호프 힉스 고문 3명입니다. 백악관은 일단 이들 3명과 접촉한 인사부터 추적하고 있습니다. 직원 대부분이 재택근무에 들어갔고 매일 열리던 회의는 전화회의로 대체됐습니다. 보호대상 1순위인 대통령 부부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서 백악관은 패닉에 빠진 분위기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백악관에 큰 충격을 줬다고 표현했고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혼란과 걱정이 백악관에 침투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백악관 방문 인사들의 확진 소식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주 백악관에서 열린 에이미 코니 베럿 연방 대법관 지명식입니다. 참석자 상당수가 마스크를 쓰지 않았는데 상원 의원 등 벌써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1일 선거자금 모금 행사 등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정부 고위 인사들, 핵심 참모들이 함께했습니다. 때문에 참석자들이 줄줄이 격리 대상에 오른다면 국정 운영에도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JTBC 유미입니다. 꼭 한 달 남은 미국 대선판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으로 꼭 한 달 남은 상황이 많이 변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트럼프 캠프는 모든 유세를 연기하거나 온라인으로 전환했습니다. 선거가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자, 임종조 특파원. 선거 한 달 전부터가 아주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중과 만나며 유세를 할 수 없게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선 캠프는 계획된 모든 유세를 연기하거나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승리를 위해 꼭 잡아야 하는 어제 플로리다와 오늘 위스콘신 유세도 결국 취소했습니다. 선거 자금 모금 행사도 중단되는 등 선거 전에 사활이 걸린 마지막 한 달의 계획을 송두리째 바꿔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 코로나19 책임론을 피해가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자신이 감염돼서 그 타격이 꽤 클 것 같은데요. 네, 이번 미국 대선은 싫든 좋든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선이 됐습니다. 트럼프 캠프가 그토록 피하고 싶어하던 악몽 같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선거를 진두지휘하는 빌 스테피언 선거대책본부장도 확진 판정을 받아 엎친 데 덮친 격이 됐습니다. 예, 반대로 그 상대인 조 바이든 후보에게는 유리한 상황이 된 것도 같은데요. 그 워싱턴에서는 어떤 분석들이 나옵니까? 네, 조 바이든 후보는 코로나 검사를 2번 받았는데 모두 음성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회복을 기원하면서 뼈 있는 말도 던졌습니다. My wife Jill and I prayed that they'll make a quick and full recovery. This is not a matter of politics. It's a bracing reminder to all of us that we have to take this virus seriously.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의 위험성을 경시하고 정치적으로 접근한 데 대해 일침을 가한 것입니다. 바이든 후보가 호재를 만난 건 분명해 보이지만 트럼프 캠프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지지층의 결집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선거의 유불리를 따지기는 이르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만약의 상황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유고 상황에 빠지면 그 선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후임자 선출권은 각 주 대표 168명으로 이루어진 공화당 전국위원회 RNC가 갖고 있습니다. 현재 대체적으로 만에 하나라도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후임자가 권한을 이어받는 게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대선일인 11월 3일은 엄격히 얘기하면 선거인단을 뽑는 날이고 그 선거인단이 다시 대통령을 뽑는 게 미국 제도이기 때문에 빨리 새 후보자를 세우면 된다는 논리입니다. 네, 그럼 혹시라도 미뤄질 가능성은 없다는 건가요? 네, 바이든 후보의 확진 여부가 변수였는데 그 불확실성이 거쳤기 때문에 연기 가능성은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미국 역사상 대선일이 바뀐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조 특파원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이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나빠질 경우 누가 대신 정책을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부통령이 일시적으로 권한을 갖는다고 돼 있는데요.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조지 W. 부시 대통령 등 2명이 부통령에게 권한을 잠시 이양하기도 했습니다. 서영지 기자입니다. 지난 3월 말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가 코로나에 감염돼 입원했습니다. BBC에 따르면 영국은 총리 유고 시 부총리나 임시총리의 헌법적 역할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당시 존슨 총리는 사실상의 부총리인 라브 외무장관에게 권한 대행을 맡겼습니다. 미국은 어떨까? 미국 수정헌법 제25조 제3항에는 의학적으로 무능력 상태에 놓인 대통령은 일시적으로 부통령에게 권한을 이양했다가 건강이 회복되면 권한을 되찾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이 안 좋아지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국정을 책임지게 됩니다.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2명이 총 3차례 이 조항을 활용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1차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2차례 대장 내시경을 받는 동안 부통령에게 잠시 권한을 이양했습니다. 만약 부통령인 펜스마저 국정 수행이 어렵다면 대통령직 승계법에 따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통령직을 맡게 됩니다.
다만 이렇게까지 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백악관은 펜스 부통령이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고 건강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JTBC 서영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확진 판정을 받기 몇 시간 전 호프 힉스 고문에 대한 감염 사실이 먼저 외부에 알려졌죠. 그래서 힉스 고문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바이러스를 옮겼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다양한 활동을 보면 다른 감염원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확진 판정을 받기 몇 시간 전 힉스 고문의 감염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So she did test positive. I just heard about this. She tested positive. She's a hard worker, a lot of masks. She wears masks a lot, but she tested positive. 힉스 고문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가까운 거리에서 지원해왔습니다. 힉스 고문이 감염원으로 지목된 것도 이런 관계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지 고문의 감염 사실이 먼저 알려진 것일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일 공개 행사에서 많은 사람들과 접촉했습니다. 확진 이틀 전 미네소타주 유세 뒤 비행기에서 잠든 모습을 보였고 전날 모금 행사에서도 무기력했다는 현지 보도도 나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고문의 감염 추정 경로가 자신에게도 해당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It's very hard when you're with soldiers, when you're with airmen, when you're with the Marines and the police officers. I'm with them so much, and when they come over to you, it's very hard to say, "Stay back, stay back." You know. JTBC 강현석입니다. 각국 정상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하루빨리 완쾌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고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정상들도 속속 위로를 전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아직 이렇다 할 공식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에 벌어진 도박판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이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상가 건물 출입구가 번쩍이더니 곧 몸에 불이 붙은 사람이 건물을 빠져나옵니다. 곧바로 주저앉아 몸에 붙은 불을 끄는가 싶더니 이내 다시 일어나 몸을 움직입니다. 5분쯤 뒤 소방차가 와 불을 끄기 시작합니다. 오늘 새벽 3시 40분쯤 대구 달서구의 한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분 만에 껐지만 2명이 숨지고 1명은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또 다른 1명은 스스로 대피하다 조금 다쳤습니다. 불이 난 곳은 2층 산악회 사무실로 쓰던 곳이었는데 기름 냄새도 심했고 현장에서 휘발유통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바닥에서부터 타고 올라갔으니까 방송이 있지 않을까. 중상을 입은 환자는 경찰 조사에서 여럿이 모여 도박을 했는데 화장실을 다녀오니 불이 나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도박을 한 이들 중 불이 나기 전 건물을 빠져나간 남성 2명의 신원을 확보했으며 현장 감식과 목격자 증언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 때 집을 잃은 이재민들은 100가구가 넘습니다. 2달이 지난 지금도 대부분 컨테이너로 만든 임시 조립주택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집과 가족을 잃은 이재민들은 이번 추석 연휴를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요? 정영재 기자가 만났습니다. 무섭게 내린 비에 쓸리고 떠내려간 자리. 그날의 아픔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산사태로 집을 잃은 80살 정국희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머물던 이웃집 창고 생활을 정리합니다. 짐은 손수레로 여러 번 나릅니다. 컨테이너로 만든 조립식 주택이지만 제법 새집 느낌이 납니다. 2달이 지났지만 흔적은 그대로입니다. 산사태로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곳이기도 합니다. 그걸 장사치고 오니까 통째에 할 용기도 없고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멍하니 맨날 쳐다보고 밤에 잠도 안 오고 밥도 굶기도 많이 굶고. 이번 추석도 혼자 보내야 합니다. 해외에 사는 자녀들도 코로나19 때문에 오지 못합니다. 매년마다 그냥 애들하고 자식들하고 집에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오손도손 지냈었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준 손길에 정 씨는 힘을 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는데 또 힘을 내가지고 또 한번 살아봐야죠. 어떡하겠습니까. 60년 동안 살던 집을 잃은 노인도 있습니다. 2달째 마을회관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TV를 봐도 운동을 해도 내 집 같지 않습니다.
조립식 주택을 신청했지만 다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자던 집하고는 틀리지 않게 뭐 마음속으로도 뭐 하는 거 식사 관계도 뭐 나무 손이 꼭 빌려가지고 아줌마가 밥을 하시면 가서 먹으라면 먹고. 비 피해로 집을 잃어 조립주택을 신청한 사람은 129가구. 3가구를 빼곤 모두 입주를 마쳤습니다. 이재민들은 1년 동안 이곳에서 무료로 지낼 수 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코로나 시대 배달업계는 슬픈 호황을 누리고 있죠. 그런데 배달 노동자가 모는 오토바이 중 보험에 들어있는 건 2만여 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자세한 소식 최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배달 노동자 이용욱 씨는 재작년 교통사고를 내 보험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1년 뒤 구상권 청구 소송장이 날라왔습니다. 회사가 추천한 보험을 들었는데 가입 한도가 부족한 책임보험이었던 겁니다. 그게 처리가 다 된 줄 알았어요. 보험이 이 종류가 있는데 설명을 해줬으면 좋았을 건데 뭐. 더 큰 문제는 그나마 이 씨처럼 책임보험에라도 든 경우가 아주 드물단 겁니다. 국내 오토바이는 모두 223만 대, 이 중 98만 대만 보험에 들어있는데 배달업용 유상운송 보험에 들어있는 경우는 거기서 또 40분의 1에 못 미치는 2만 4천 대뿐입니다. 보험 가입률이 떨어지는 건 비싼 보험 때문. 책임보험만 들어도 연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종합보험까지 들려면 연 1,0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그러니까 1년 기준으로 한 번에 냈을 때 1,200만 원이고 3개월씩 끊어내면 아마 한 20% 30% 더 올라올 걸로 알고 있어요. 주지 말라는 거에 가깝잖아요. 보험업계는 사고율이 높아 보험료를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언택트 시대를 맞아 재조정이 불가피한 상황. 이런 가운데 배달의 플랫폼들이 무보험 배달에 눈을 감고 있는 것도 문제란 지적입니다. 실제 일부 업체는 배달 노동자를 뽑을 때 보험 가입을 권고사항으로만 해두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킥보드나 자전거로 한다고 해놓고선 오토바이를 타는 노동자들이 생겨납니다. 정부 차원의 대책과 함께 플랫폼들의 해결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또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는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오픈마이크 추석 연휴를 맞아 이번에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왔습니다. 어떤 소원을 비셨는지만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비신 소원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가족 건강하고 우리 두 딸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기를 하고도 빌었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 뉴스룸은 추석이 되면 이렇게 고궁에 달 구경 나온 시민들을 만나 무슨 소원 비셨는지 묻고는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며 저희가 추석을 기리는 방식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달 구경은 당연하고 고향 내려가는 것도 포기한 분들 많죠. 지난 시간이 힘들었던 만큼 가족이 또 고향이 주는 위로는 더 간절한데 말입니다. 그래서 오픈마이크가 여러분의 추석 인사를 대신 담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띄우는 작은 위로 함께 보시죠.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어르신. 올 추석은 고향도 선친 묘소도 못 갔다고 하는데요. 추석 인사를 전하고 싶은 사람에게 영상 편지를 부탁하니 자식도 친구도 아닌 사람에게 편지를 띄웁니다. 이 무서운 이 코로나 질병을 앞장서서 막아주셔가 우리 국민들이 무사히 지내는 그 항상 감사합니다.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추석날은 좀 쉬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료진의 희생에 감사하며 집에 머물기로 한 시민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애틋한 마음을 보냅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내려가 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어머니 항상 사랑합니다. 할아버지 구순 축하드리고 건강하세요. 로이나 삼촌이 꼭 보러 갈게. 기다려. 사랑해. 우리 기보가 영서야, 대수야, 금년 농사 잘 졌냐? 나도 퇴직했다. 곧 시골로 내려갈 예정이다. 그때 보자. 안녕. 고궁의 현장학습 온 아이들은 누구에게 편지를 보낼까요? 할머니, 할머니가 해주신 음식 먹고 싶어요. 나중에 코로나 끝나면은 할머니 뵐게요. 할머니만큼이나 할머니의 손맛이 그리운 아이들. 너도 나도 먹고 싶은 추석 음식을 듭니다.
갈비예요. 친구는? 송편이요. 그때 광화문 광장 카메라 앞에 애교 많은 진돗개 한 마리가 섰습니다. 최근 개농장에서 구조해온 2살 사나인데요. 추석이라는 건 당연히 모르겠지만 외국에 있는 아픈 가족 때문에 주인 마음이 심란하다는 건 아닌지 늘 곁을 든든히 지켜준다고 합니다. We're always thinking about you, and we hope that you get well very soon. 코로나와 함께한 지난 8개월, 안 힘든 사람 찾는 게 더 힘들죠. 취업을 준비하는 20대 청년은 스스로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도 중간에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왔으니까 앞으로 나도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끝까지 화이팅하자. 30년 가까이 아이들 준비물을 책임져온 문방구 사장님은 이제는 학부모가 됐을 우리 꼬마 손님들이 코로나 돌봄 공백을 잘 이겨내고 있는지 안부를 전합니다. 이제 학부형이 됐겠지? 그 사람들이 뭐 영상 편지 나 지금까지 장사하고 있다. 근 30년이 돼가는데 그냥 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갖고 지나가면 들려줘. 자영업자들 특히 힘들었죠. 힘들어 본 사람이 남들 힘든 것도 안다고 카페 사장님은 힘내세요라고 적힌 작은 깃발을 꽂아놨습니다. 그런데 물어보니 사장님도 받은 거라고 하네요. 이거는 사실은 저희 그 동네 다니시는 야구르트 아주머님이 주신 거예요. 우유를 넣어주시는데 우유 넣어주실 때 이걸 하나씩 만들어서 넣어주신 거 보고 감동을 받았거든요. 예상치 못한 요구르트 아주머니의 위로 사장님을 통해 취재진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완벽한 타인이 준 위로지만 그 전파력은 코로나19만큼이나 강하네요. 그런데 이 사실을 어린 학생들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가방은 왜 다 앞에 메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학생의 상징이라는 거죠. 가방 메는 법을 알려준 아이들에게 영상 편지를 부탁하니 받는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비 온 뒤에는 언제나 햇빛이 뜨는 것처럼 코로나가 끝난 뒤에는 언젠간 그런 행복한 일들이 올 거라 생각하고 다들 마스크 때문에 좀 답답하시겠지만 즐거운 추석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보내는 이 작은 위로들이 전파를 타고 널리 퍼져서 이 위로에 2차, 3차, N차 감염되길 바라봅니다. 모두가 힘든 상황인 만큼 모두가 힘든 상황인 만큼 다 같이 힘냅시다. 하나, 둘, 화이팅! JTBC 한민용입니다. 코로나로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전국 시내버스 등 노선버스 승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정도 줄었습니다. 전국 매출액도 2조 928억 원으로 24% 감소했습니다. 승객은 경기 지역이, 매출액은 서울이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일제시대 한국인 강제노역 현장인 하시마섬, 일명 구남도에 있는 일부 건물이 붕괴될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1916년에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진 7층 건물이 강풍과 호우 등으로 침식돼 붕괴될 예정이지만 복원 공사를 하기 어렵다고 보도했습니다. 스키를 타고 경사진 슬로프를 내려와 하늘을 향해 점프를 하고는 수영장으로 떨어집니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호주의 스키점프 선수들을 위해 호주 정부와 올림픽위원회가 마련한 시설입니다. 외신들은 눈이 부족한 계절에도 연습을 할 수 있어서 선수들이 더 이상 해외 훈련을 갈 필요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젊어지게 해준다며 신도들에게 영아의 대소변을 먹게 하고 엉덩이에 들기름 주사를 놓은 사이비 교주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은 투자금 명목으로 신도들의 돈을 뜯어내기도 한 이 교주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방탄소년단과 함께 K-팝 열풍을 이끌고 있는 그룹 블랙핑크의 첫 정규 앨범에 세계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아티스트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평가가 해외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강나연 기자입니다. 데뷔 4년 만에 처음 내놓은 정규 앨범은 곧바로 전 세계 호응을 끌어냈습니다. 발매 하루 만에 타이틀곡은 세계 최대 팝 시장 미국을 비롯해
프랑스, 일본 등 57개국, 아이튠즈 노래 차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세계 최고 걸그룹의 탁월함이 돋보인다. 아드레날린을 가득 뿜어내는 앨범이라는 외신의 호평도 이어졌습니다. 데뷔 이후 아시아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얻은 블랙핑크는 2년 전 미국으로 무대를 넓히면서 K-팝 걸그룹의 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2018년 처음 빌보드 메인 차트에 들어온 뒤 매번 기록을 깨 지난달 싱글 차트 13위까지 올랐고 이들 노래와 관련된 유튜브 조회수만 해도 지난해 총 46억 건에 이릅니다. 미국 포브스는 빌보드 메인 차트 10위권에 들지 못했던 블랙핑크가 이번 앨범을 통해 진입할 것으로 봤고 영국 가디언은 그동안 영어 사용자가 아닌 아티스트에겐 생각조차 할 수 없던 상업적 성공을 거뒀다며 방탄소년단이 거둔 성공을 블랙핑크 역시 이어갈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세계 2위인 블랙핑크 유튜브 채널 구독수는 앨범 발표 하루 만에 70만 명이 늘어 4,970만 명에 이르면서 5,700만 명대인 저스틴 비버를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충청 남부,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0에서 20도, 낮 기온은 20에서 24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Wider than a mile, I'm crossing you in style.